지금쯤 아마 조국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서 입을 닫았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진술을 할 가능성, 뭐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이 감찰 무마건의 당사자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 검찰은 금품수수 총액 5천만 원 안 되게 산정을 했는데요. 자, 이를 두고 유재수 전 부시장이 검찰 수사에 돌연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유재수 부시장님 사직하셨죠? 그 전에 투서로 인해서 감찰 받으신 적 있죠? 네. 수사 내용이 출퇴근, 회식, 해외 출장 시 기업들로부터 차량 및 각종 편의 제공, 그리고 자녀 유학비, 항공권, 배우자 생일 선물 등 각종 금품 수수, 그리고 금융위의 인사의 개입 의혹 이런 걸로 감찰을 했고요. 그럼 거기에 관련해서 향응이나 뭐 스폰을 받은 적도 없나요? 사실이 아닌 내용 때문에 처벌을 받았으면 우리 이의 신청을 하든지 무슨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금융정책국장 자리를 내려놓고 사실상 돌명에서부터 내려놓게 돼서 처벌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부터 이 얘기를 좀 풀어볼까요? 김태현 변호사님,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게요. 네. 제가 지난 주말부터 유재수 전 부시장 공소장을 찬찬히 좀 들여다본 보도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렇게 딱 5천만 원에 40만 원 모자란 게 44만 원 딱 비는 이유가 검찰의 어떤 유재수 전 부시장과의 좀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건 사실 좀 알 수는 없는데 보시고 그 얘기 왜 나오냐면요. 특가법 2조 보실까요? 특가법 2조를 보시면요. 액수마다 달라요. 형량이요. 3천에서 5천까지는 5년 이상 유기징역이에요. 그죠? 44만 원 더해가지고 5천만 원이 딱 됐으면 7년 이상인 유기징역이에요. 그럼 법정의 자체가 달라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5년 이상 유기징역이면 어떤 게 생기냐면, 한 번 이제 판사가, 불쌍한데? 가서 봐주잖아요. 장량감경? 2년 6개월입니다. 7년 이상이면 3년 6개월이요? 어떤 차이가 있냐? 3년 이상이면은 집행유예가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3천에서 5천만 원 아래를 끊어지면 법정에 5년 이상이니까 장량감경은 2년 6개월. 그러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이에요. 근데 44만 원 더해서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7년 이상이죠. 장량감경해서 한번 깎아줘도 3년 6개월이면 집행유예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형량이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 맞죠? 그 44만 원 때문에 실제로 집행유예가 나오는 거는 나중 문제고, 예. 집행유예 자체가 해보면 가능하다랑 원시적 불능이다, 애초에 안 된다는 거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래서 44만 원 때문에 이제 5천만 원이 넘느냐 안 남느냐 가지고 저렇게 차이가 있으니 저게 이제 검찰이 봐준 거냐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 그거는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유재수 씨의 속된 말로 금품 제공받은 게, 속된 말로 우리가 캐시로 얼마 확 받은 게 아니라 항공권, 자녀 유학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물질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산정하는 게 보는 시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검찰이 수사에 협조했으니까 봐줘서 사실상 안 넘긴 거다. 저는 전혀 반대된 해석도 있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긁어 모아서 저렇게 한 거다. 그럼 우리가 지금 단정적으로 외부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44만 원 차이로 유재수 씨는 집행유예가 가능해지긴 했다. 이론적으로는. 실제로는 모르겠으나. 이해가 됐어요. 위원장님, 저하고 화면 또 한번 같이 보실게요. 왜냐하면 이 유재수 전 부시장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새롭게 우리가 몰랐던 좀 갖가지 비위 사실들이 드러난 게 있는데, 쭉 봤을 때 제가 가장 주말 사이에 눈에 띄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추석 선물 대신 보내라. 다음 화면 보실까요? 본인의 이름을 걸고 내 이름 대고 내 이름 적어놓고 한우 세트 보내라고 시킨 거예요. 이 부분, 다음 걸 볼게요. 다음 부분을. 130만 원대의 한우 세트를 내 이름으로 보내라고 했다. 이게 좀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저는 궁금한 게, 이분은 자기 카드는 언제 쓰셨는가, 이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아마 검찰도 했을 텐데, 지금 저걸 보면 거의 자기 카드 쓸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기회가. 왜냐하면 골프채도 받았죠, 책도 팔았죠, 또 아파트도 같은 경우도 보면 돈 빌려갖고 나중에 집값 안 오르니까 1,000만 원 자체는 못 주겠다 해서 1,000만 원 안 줬죠. 나중에 또 이 집값 올랐습니다. 또 미국 가도 항공권 사달라고 그랬죠. 그걸 보면,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금융위원회에 있을 때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뒤에 청와대 감찰을 받았잖아요. 그걸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러면 웬만한 공무원들은 이거 정말 이게 천운이다, 살았다, 내 이제부터는 정말 안 받겠다, 이 정도가 생각하는 게 기본일 텐데, 근데 이분이 지금 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내려가서는
다른 사람한테 선물을 주는데 그걸 자기가 돈으로 산 게 아니고 업체한테 저쪽에다 선물을 내 이름으로 보내세요 라고 해서 지금 한우 세트를 줬다는 거죠. 누구한테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경찰도 이걸 뭐 수사를 했을 텐데 이런 걸 보고 또 돈 받을 때는 자기 장모 계좌로 해서 돈을 또 받았어요. 그런 거 보면 생활 자체가 그냥 남한테 기대서 생활한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보여주고 있는 사실 김영란법이 생긴 게 이런 거 이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김영란법이 생긴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이분의 생활 전체를 보면 정말 자기가 관련된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정말 이 푼돈 삼아서 어쩌면 자기 생활을 한 게 아닌가. 참 공무원으로서는 과연 저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대신 한우 선물 보내라. 요거 말고도 무이자로 2억 5천만 원을 정서희 소장님 아파트 살 때 무이자로까지 빌려놓고 아파트값 안 올랐다는 이유로 1,000만 원도 안 갚았어요.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미국에 근무하기 전에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사놓겠다. 그러면서 아는 업자한테 이제 2억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거 무이자로 받은 것만 해도 뇌물의 어떤 소지가 높죠.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았으니까 이제 불평을 해댄 거죠. 계속. 그런데 이제 관계가 아무래도 갑을 관계 아니겠습니까? 계속 불편을 하고 일부 갚고 일부는 남았는데 그러니까 계속 안 올랐다고 하니까 개인 사업자 A씨가 그냥 그 돈은 갚지 마 해서 그건 안 갚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2억 5천만 원을 사실 받을 때도 빌려준 돈을 받을 때도 장인의 계좌로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행동의 위법성이랄까? 좀 무리하다는 것을 본인도 인지하고 있어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해왔다는 것은 본인의 도덕성 기준이나 그런 것들 관행적으로 아무 의식 없이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김상현 평론가님, 네. 이 부분 새롭게 알려진 비위 사실만 조금 종합해 보면 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도덕적인 본인의 양심이 지극히 낮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아나무인 행적을 보이는 건 정말 누가 뒤에 있기 때문 아니냐. 뭐 이런 관측이 다시 한번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그 연관 관계는 좀 안 보여요. 왜냐면 이 금융이라는 곳이 금융시장에 워낙 힘이 좀 좋은 데고 저 정도 뭐 원한다면 내지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면 저 정도는 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윗선이 있어야 할 정도로 대담한 일이냐? 저는 꼭 그렇다고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좀 약간 그 일상화된 일탈? 뭐 한꺼번에 이렇게 뭐 많은 거 큰 비리를 저지른다기보다는 상당히 좀 일상화된 일탈이 아닌가 오히려 이렇게 보일 정도입니다. 일상화된 일탈이죠. 네. 일단 뭐 이렇게 갖가지 공소장에 드러난 비위 사실은 검찰의 주장, 공소장의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있을 유재수 전 부시장 재판에서 또 어떤 결론이 나올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의 이러한 비리 의혹을 청와대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시사했던 이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청와대와 검찰의 충돌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청와대가 또 검찰 수사 지침을 내린 건 아니냐 이런 불만이 지금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 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하여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고인이 되신 동부지검 수사관은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습니다. 어제 청와대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진 청검 갈등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청와대가 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까지 이어진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저는 청와대가 지난번에 고민정 대변인 좀 전에 화면 보셨지만 그때 당시 무슨 브리핑을 했냐 하면 울산시장과 청와대 민정비서관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요. 당시 두 사람이서 캠핑장에서 처음으로 우연히 만났다. 그 다음에 이제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브리핑한 적이 있어요. 그럼 뭐 고민정 대변인이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그 익명을 요구한 청와대 관계자가 브리핑을 했는데요. 근데 바로 이어서 우리가 이제 그 울산 송병기 울산시장이 이제 그 신원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송병기 울산시장은 전혀 딴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2014년도부터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사이다. 그리고 보내달라고 해서 자료를 SNS나 그 다음에 이제 전화 통화를 통해서 보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미 그때부터 청와대 신뢰는 정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좀 전에 바로 확인될 문제를 청와대가 다르게 지금 브리핑했기 때문에 과연 청와대 브리핑에 문제가 없는가 우리가 이 시간에도 다뤘는데
또 청와대에서 이제 국민소통수석이 이번에 직접 나섰습니다. 자, 이번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 보도와 이것에 대해서 자, 텔레그램 공동으로 운영한 적이 없다라고 이게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뭘 근거로 사실이다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검찰의 기소장에 대해서도 검찰 발표는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검찰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 기소를 하면서 청와대 특감반에서 조사할 때 현재 이 검찰에서 밝혀낸 게 이미 그때 당시에 상당 부분 밝혀진 내용이다. 라고 이제 검찰이 특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하니까 청와대는 무슨 소리냐 지금 검찰의 발표는 최종 결과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즉 뭐냐면 청와대 발표 내용을 잘 못 믿겠다. 검찰 발표 내용을 못 믿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근데 지금 보면요. 청와대는요. 중립적인 제3자가 아닙니다. 수사 대상자예요. 그렇네요. 자, 수사 대상자, 더군다나 민정비서관실은 이미 수사 대상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서서 윤도한 수석이 뭘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를 대신 발표해 주는 것 텐데 문제는 당사자 이야기를 대신 발표하는 것 자체가 과연 청와대가 할 일인가 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청와대는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윤도한 수석은요. 이 발표를 하면서 직접 발표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문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질문 못하게. 기자들 질문 못하게 그냥 문서로 해버렸습니다. 서면 브리핑을 그렇죠.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청와대 원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 홍보수석 이름을 국민소통수석 이름 바꿨어요. 왜 바꿨느냐? 소통을 더 열심히 하겠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지금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옛날에 홍보수석 같은 경우는 홍보할 수 있어요. 국민소통수석이 소통을 하지 않고 맨날 저렇게 지금 서면으로만 브리핑 하니까 기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닌가? 제발 좀 소통수석 얼굴 봤으면 좋겠다고요. 정세현 소장, 화면 같이 보실게요. 오늘까지 제일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재수 전 부시장과 청와대 인사들이 인사청탁을 위해서 주고받았던 이 비밀 대화방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청와대는 본인들은 수사기관이 아니라고 그전까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렇게 어떻게 단언할 수 있냐라는 부분일 겁니다. 그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청와대 윤도한 수석이 그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에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이 다 사실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럼 일부 사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런 얘기를 할 때는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사실이 아닌지를 갖다가 먼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소통수석이 나서는 것 자체가 저는 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발언을 한다면 더더구나 윤도한 수석은 기자 출신 아니겠습니까? 언론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도 되는지를 밝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선행정원은 그런 적이 없다. 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번에 청와대의 행태나 대변인의 행태에 대해서 좀 더 실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이나 이제 윤도한 수석 왜 나왔을까? 그동안 안 나왔는데 고민정 대변인이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어떤 했던 브리핑이 금방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청와대의 신뢰가 떨어지고 그 발언을 하는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거부하게 되거든요. 국민들한테 이미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온 건데 그 사람도 일방적인 근거 없이 일방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 대한 어떤 그리고 이것은 정말 대통령의 입장인가? 왜냐하면 국민소통수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수가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소통수석이 담은 것인가? 그런 것도 다 의문이 남는 대목이죠. 대통령은 이 감찰 부마건에 대해서 그리 무겁게 보지 않는다는 뉘앙스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김상현 평론가님, 네. 아까도 잠깐 평론가님이 언급을 하셨지만 청와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문제가 더 커지면 안 된다. 그러면 조국 전 수석까지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이 친문 인사들은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어제부터 확실히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윤도한 수석이 갑자기 이렇게 나온 게 뭐 일종의 이게 메시지가 될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의구심이 좀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구심이니까 뭐 근거가 뭐 확실한 건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윤도한 수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까 정성희 소장님이 잘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게 조사 결과인지 아니면 본인의 취재 결과인지 아니면 누구의 전언인지 이거를 밝혀줘야 돼요. 조사 결과라면 조사 결과의 근거들을 밝혀줘야 하는 것이고요. 취재 결과라면 누가 이야기를 했는지 소스를 어느 정도는 밝혀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이거다라고 규정해서 국민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책임 있는 위치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고위공직자로서는 좀 부적절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화면 다음 거 보실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다시피 친문 진영의 부정 개입을 확실히 차단하고 조 전 장관 당시 수석선에서만 정리하려는 청와대의 지침이다. 가이드라인이다. 뭐 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저렇게 모습 보이면 검찰로서는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대통령을 보자는 청와대에서 국민소통수석이 직접 나서서 이런 것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사실이 아닌지. 본인이 조사를 해봤습니까? 조사권도 없다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이것을 검찰한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면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어쨌거나 조국석은 이제 그만뒀기 때문에 조국석이 모든 것을 책임을 안고 가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아니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누가 위에서 전화가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게 더 확산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본다면 청와대 수석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또 조국석이 오늘 또 출두를 했습니다. 참 묘한 현상이 있으시죠. 왜냐하면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연이틀 입장을 발표하고 잇따라서 조국석이 검찰에 나오고 자 이런 걸 보면 뭔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청와대가 이번 수사에 대해서 검찰을 압박한 동시에 검찰에 출두하는 조국 전 장관에게도 보내는 메시지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하. 이게요. 예. 잘못하면 청와대가 모양새가 되게 우스워질 수 있어요. 이미 저는 우스워졌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뭐랄까 청와대에서 이거를 검찰의 가이드라인을 줄 의도를 가졌는지 모르겠으나 설사 이렇게 하라라는 은연중에 압박으로 가이드라인으로 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안 먹힐 겁니다. 왜? 어제 오늘 검찰 관계자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된 검찰 관계자 반응 보세요. 아니 그쪽은 조사 당사자들 얘기만 들은 거고 우리는 증거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를 보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신감이 있는 것. 그러니까 무슨 그러니까 속된 말로 가이드라인을 하려면 수사 초기에 했어야 돼요.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수사 그렇네. 초기에 자 이거는 왼쪽으로 100m 가다가 스톱 이렇게 가이드를 줬어야 되는데 이미 검찰은 수사를 해왔어요. 그래서 100m 더 가 있습니다. 300m 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자 100m 가고 스톱 그러면 뒤로 빠꾸 합니까? 못해요. 검찰 수사 한번 탄력받으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가이드라인을 주려고 했다면 이미 시긴 늦었다. 어제 이제 검찰 반응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증거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수사 결과를 보여주겠다. 그런데 제가 왜 청와대 모양새가 웃어질 수도 있다고 얘기했냐면 오늘 이제 앞서 이현종 의원이 잠깐 언급하시고 오늘 다시 반응 나왔어요. 야 우리는 언론 보도 보고 그런 건데 왜 검찰 수사한테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왜 검찰이 난리지? 이 얘기는 뭐죠? 청와대 의도는 모르겠으나 저는 청와대가 하나 톤 다운시킨 거라고 봅니다. 왜? 어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논평을 보면 검찰의 수사 결과 검찰의 발표는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아니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누가 봐도 검찰 수사를 저격한 것이거든요. 물론 언론 보도 저격도 했지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가 우린 증거 있습니다. 수사 결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는 검찰 수사 얘기한 게 아니라 언론 보도 얘기한 거야. 이건 뭐죠? 검찰의 강한 반발에 대해서 저는 톤다운 시킨 거다. 이렇게 되면 청와대 모양새만 우스워지는 거죠. 차라리 청와대는 수사 결과 발표할 때까지 아무 브리핑도 안 하는 것이 낫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나 고민정 대변인이나 차라리 입을 열지 않는 것이 나중에 퇴로를 찾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김태훈 전 수사관 역시 청와대 반박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청와대 윤도한 수석의 이 반론들은요. 참 애처롭습니다. 민정위에서 윤도한으로 그냥 손수만 맡긴 거예요. 그냥 기존에 했던 그런 거 그냥 그대로 반복하는 거. 요것밖에 없었습니다. 논리와 근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뭐 분석도 해줬지만 여기 계신 분들의 말처럼 그래서 오늘 윤도한 수석이 부랴부랴 또 청와대가 입장을 내서 한 발 좀 모양새 뺀 거 아니야? 난 언론 보고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정세수 소장님 좀 이 부분만 종합을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앞으로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기다리겠다는 메시지보다는 어떤 검찰의 반응이 나올수록 즉각 이제 또 한 번 브리핑으로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은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청와대 자체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는 정말 대통령이 말한 대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라고 윤석열 총장을 얘기했던 그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검찰 수사를 겸허하게 지켜보겠다고 하고 나오고 침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입니다. 제가 아마 그런 쪽에 있어도 그렇게 조언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일이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말한 대로 모순되는 것이나 말꼬리가 잡히거나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입장이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청와대 홍보 라인 전체가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성희 소장님 말씀처럼 이게 정말 대통령의 뜻인지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친문 노터치 그래서 청와대가 이렇게 지침을 내린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던 청와대의 브리핑 얘기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